안녕하세요. 제노드킹의 유전호입니다. 오늘은 목공 CNC 장비를 이용해서 원목 소품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목공 CNC 장비로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목 소품 제작에 목공 CN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작 과정으로 보여드릴 소품은 바로 하트 모양의 보석 상자인데요. 제품명은 하트우드 박스입니다.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유로피언 비치우드로 만든 뚜껑 파트와 그리고 체리나무로 만든 박스 파트입니다. 뚜껑과 박스는 각각 3개의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부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는 하트 모양으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영상의 편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리나무와 비치나무를 조인트와 플래너, 테이블소로 이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목공 CNC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트우드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컴퓨터에서 준비된 도면을 USB로 옮기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목공 CNC 장비에서 USB에 저장된 파일을 실행시키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목공 CNC 작업 과정이죠. 이후에는 샌딩 과정, 그리고 레이저 작업, 그리고 이후 마감 작업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러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작업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도면은 박스의 도면입니다. 완성된 도면대로 목공 CNC 장비가 작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구 경로, 즉 툴 패스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목공 CNC 장비에게 작업의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빗들을 사용하고 한 번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움직일 건지,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절단할 건지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공 CNC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목적이니까 세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11개의 하트 모양의 도면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구멍은 둥근 자석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하트 모양으로 홈을 파낼 것이고요. 바깥의 하트 모양으로는 절단을 할 겁니다. 도면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목공 CNC 장비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릴 겁니다.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오른편에 보이는 공구 경로 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멍을 내기 위해서 세 번째 아이콘인 드릴 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구멍을 뚫을 위치를 모두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을 하였으면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가공의 깊이, 즉 뚫을 깊이는 3.5mm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툴은 6mm 굵기의 엔드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3mm 깊이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세팅했습니다. 계산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하트의 홈을 파낼 차례입니다. 공구 경로 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인
포켓 공구 경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될 내부의 하트를 선택합니다. 모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홈의 깊이는 10mm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툴은 역시 마찬가지로 6mm 굵기의 엔드밀을 선택을 했고, 한 번에 3mm의 깊이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세팅했습니다. 결국 10mm의 깊이로 홈을 파기 위해서는 한 번에 3mm씩이니까 토탈 4차례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산을 클릭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해보면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트 모양으로 절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아이콘인 프로파일 공구 경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해야 될 하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준비된 체리 나무는 26.5mm이기 때문에 절단은 27mm로 절단을 하겠습니다. 비트의 끝이 체리 나무의 두께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야 절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툴은 역시 마찬가지로 6mm 굵기의 엔드밀로 설정을 했고요. 한 번에 3mm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9차례의 패스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비트가 움직일 때 도면의 바깥 라인으로 움직이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가공 벡터에서 외축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절단 작업일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단 작업일 경우 마지막 절단 작업 단계에서 절단된 파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탭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파트와 체리 나무를 연결하는 다리인 셈입니다. 탭을 클릭을 해서 탭을 3mm, 6m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탭의 위치는 제가 2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탭 편집을 눌러서 3개, 4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여기서 경고가 뜨는데 이 경고의 의미는 재료의 두께, 즉 체리 나무가 26.5mm인데 이 공구의 가공의 길이가 27mm이기 때문에 뚫고 나가서 테이블을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스포일보드를 깔아놨기 때문에 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전체 작업 3가지 드릴, 포켓, 프로파일 3가지 작업에 대한 미리 보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탭이 무엇인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절단된 단계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 브릿지와 같은 이 부분이 탭입니다. 이 탭이 없으면 마지막 절단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하트가 움직이게 돼서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절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스트 화면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작업 지시 내용을 USB에 저장할 차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아래 부분에 있는 이 공구 경로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이때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3가지 작업 과정, 드릴, 포켓, 프로파일을 모두 선택한 후에 저장을 누릅니다. 이때 뜨는 창에서 보시면 3가지 작업, 드릴, 포켓 3 작업이 이루어지고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공 CNC 장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많은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CNC 장비와 이 프로그램을 매칭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목공 CNC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시면 어스파이어 같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에서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해당 목공 CNC 장비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제조회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구 경로 저장을 눌러서 USB에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USB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USB를 꺼내서 목공 CNC 장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CNC 장비를 활용해서 원목 작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